달구지입니다. 오늘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노후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어떤 동네와 어떤 집을 선택해야 삶이 무너지지 않는지 가장 현실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합니다. 이제 애들도 독립했고 집도 있으니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이상하게 흔들립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도 이대로 괜찮을까? 오늘 영상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이 달라지는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동네의 조건, 나이 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의 구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실제 살기 좋은 지역 추천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동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생기는 감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며 하루가 지나가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반복되면 마음이 비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고립된 혼자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반복해서 마주치는 사람이 있는 동네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보는 이웃, 슈퍼 아주머니, 약국 직원처럼 내 얼굴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 작은 반복이 고립을 크게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외출할 이유가 있는 동네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도서관, 산책 모임처럼 집 밖으로 나갈 목적이 있는 동네는 외로움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응급 상황 대비입니다. 경비실 응답이 빠르고 단지 단톡방이 있으며 병원과 약국이 도보 10분 안에 있을 것. 이것이 노년기 안전망의 최소 기준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하는 동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나치게 조용해 사람을 보기 어려운 곳, 커뮤니티가 단절돼 이웃 간 왕래가 거의 없는 곳, 병원이나 복지시설이 멀어 차가 없으면 불편한 곳. 이런 곳은 건강이 조금만 나빠져도 바로 고립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디가 혼자 살기에 좋나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지역들을 조심스럽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지역은 경기 수원 영통과 광교입니다. 20평에서 25평이 적당하고 매매가는 4억 후반에서 6억대입니다. 복지관과 병원이 가까워 생활 반경이 줄어들지 않고 단지가 크고 사람 흐름이 안정적이라 자연스럽게 반복 마주침이 생깁니다. 혼자 살아도 고립되지 않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 안산 중앙동과 상록수역 인근입니다. 18평에서 24평, 매매는 1억 5천에서 2억 5천 사이입니다. 가격 부담이 적고 문화센터, 병원, 복지시설이 가까워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동네 전체가 사람이 보이는 구조라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인천 송도 구도심과 연수동입니다. 20평에서 30평, 매매는 2억에서 3억 5천입니다. 공원, 도서관, 복지시설 비율이 매우 높아 시니어 생활 동선이 여유롭고 안전합니다. 지방 대도시도 좋습니다. 부산 해운대 우동과 좌동은 2030평, 매매 2억에서 4억. 병원 문화시설 복지관 접근성이 좋고 매일 사람의 흐름이 안정적입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은 1825평, 1억 7천에서 3억대. 전국급 의료 접근성을 갖춰 혼자 살아도 든든한 지역입니다. 조용하면서도 고립되지 않는 중소도시로는 전주 효자동,
울산 삼산동, 원주 혁신도시를 추천합니다. 1억에서 2억대의 현실적인 가격이며 병원과 상권이 가까워 일상 루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혼자 있어도 사람의 움직임이 보이고 나를 기억해줄 사람을 만들기 쉬운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제 다시 집의 구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노후집은 평수가 아니라 구조가 훨씬 중요합니다. 불편한 집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이 있어야 우울감과 무기력이 줄어듭니다. 욕실은 침실과 너무 멀면 안 됩니다. 야간 화장실이 불편하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자다가 깨는 일이 반복되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주방은 작아도 2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을 틀었을 때 밥솥이 젖는다거나 찬장을 열면 냄비를 꺼낼 수 없다면 그 집은 절대 편해질 수 없습니다. 앉아서 쉬었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도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구조가 하루 활동량을 지키고 일상 루틴을 유지하게 합니다. 불편한 구조가 반복되면 결국 우울감, 무기력, 수면장애로 이어집니다. 작아도 괜찮지만 갇힌 구조는 절대 안 됩니다. 노년기 집은 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편해야 하고 안전해야 하고 동선이 쉬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이사 타이밍입니다. 언제 이사하면 후회할까요? 첫 번째는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을 때는 절대 이사하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쌓인 비공식 돌봄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독립한 직후입니다. 집이 넓어 보여 충동적으로 줄이고 싶어지지만 이 시기엔 감정이 불안정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 두려움, 분노 등 감정이 올라왔을 때입니다. 이 감정은 집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이사 타이밍은 건강할 때, 감정이 차분할 때, 최소 6개월 이상 숙고했을 때입니다. 떠나고 싶은 이유가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분명해졌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것은 집이 아니라 이웃입니다. 집은 벽으로 만들어지지만 삶은 사람으로 지탱됩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한 사람, 경비실에서 인사해주는 한 사람, 슈퍼 아주머니의 한마디가 우리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이웃 환경은 노후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이 활발한지, 단지 내 왕래가 있는지, 주민센터가 가까운지, 이 3가지만 확인해도 그 동네가 사람 있는 동네인지, 벽만 있는 동네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살기 좋은 집의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병원과 약국이 가까운가, 햇빛이 들어오는 창이 있는가, 작은 식탁을 둘 공간이 있는가,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일상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엘리베이터와 안전한 동선이 있는가, 그리고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구조인가.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고립되는 구조입니다. 좋은 동네는 넓지 않아도 되고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곳은 이미 좋은 동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쪽을 건드렸다면 당신의 노후는 이미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조용해도 외롭지 않고 좁아도 따뜻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노후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